도로에서 좁은 산길을 따라 들어가자 마을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현수막인 마을 주민들의 절박한 실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명 쇳가루 마을이라고 하는 인천의 사월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1km 떨어진 곳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60여 가구에 15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녹색 부분이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 처리할 목적으로 1992년 2월 10일 개장되었습니다.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서부에 속한 해안 간척지에 건설된 이 매립지의 면적은 약 2,07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대형 쓰레기 운반 차량들이 매립지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 앞을 지나는 이 대형 트럭들로 인해 주민들은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각종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80% 알아요. 저번에도 70% 알았는데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보니까 전부 폐가 안 좋고 우리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게 제일 큰 문제죠. 얘는 매립지 안은 깨끗해요. 이 마을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장선자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매립지로 인해서 폐기물 업체들이 한 25개 정도 되는 것들이 그네들이 다 해요 이거를. 그러면은 지네는 매립지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 밖에다 이거를 작업을 하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집은 저 집이고. 인근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자 마을 주변으로 각종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은 순환 골재 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진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셔가 만들게 되는 거죠? 밤새 저렇게 일을 해요. 쉬지도 않아? 쉬어요. 그럼 소음이 많겠네? 소음도 많지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꼭 도깨비 불처럼 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방에 밤새 불 켜고. 그럼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잠을 못 많겠네? 자니까 전부 우울증이어가지고 전부 치매이고 지금 우리 동네 할머니들 전부 요양원에 가 계세요. 최근에. 마을 앞에 대규모 순환 골재 공장. 순환 골재란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에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잘게 부수고 선별해서 다시 사용되는 골재입니다. 콘크리트를 파쇄하다 보니 많은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면적의 순환 골재 공장에는 1,500만 톤의 건설 폐기물이 쌓여 있어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월마을 주민들은 22년 동안 이런 환경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 것입니다. 또한 마을에는 30여 개의 공장들이 민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개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마치 산업단지 내에 민가 몇 채가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공장들로부터도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으로 대규모 순환 골재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십 군데의 폐기물 업체들이 역시 들어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24시간 빛에 노출되거나 소음에 노출되고 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옛날엔 이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살기 좋았죠. 공주도 살기 좋았는데 이번에 매일길 한 20년 전인가 매일길 들어오는 길 나왔으면 그냥 매일길 들어오는 바람에 나쁜 공장들이 전부 여기 몰려 있어 다. 그래서 이게 말 못해 동네가 아주 지저분하게 됐다고 아주.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야.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이 팔대기가 반들반들한 게 뭐 반짝반짝하게
얼려앉아. 그게 뭔가 했지. 난 무슨 금덩어리나 얼려앉나 했더니 쇳가루래. 그게. 아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둘 최다 병이 나는 거야. 할머니뿐 아니야. 다들 뭐 쓰레기 매립지와 공장들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이 간지럽기도 하고 눈에도 이상을 보입니다. 최근 8년 동안 암 질환이 발생한 주민은 20여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주민의 대다수는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자 할머니도 올 1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아요. 여기 암 있는 사람이야. 유방암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좀 많아요. 이 동네. 색가루 때문에 그런 건지. 살기 좋았던 바닷가 마을이 지금은 쇳가루 마을로 불리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가인숙 할머니가 왜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흙에다 자석을 쓱쓱 문지르자 무언가 잔뜩 달라붙습니다. 바로 쇳가루입니다. 바람이 몰려서 다 가시로. 저런 데도 다 가면 다 이렇게 붙어요. 안 붙는 데가 없어요. 이는 갖고 이 쇳가루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마을 한가운데 있는 폐주물처리 공장에서 날아온 쇳가루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업장에 포장을 쳐서 쇳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작업장이 노출된 채였다고 합니다. 이런 쇳가루와 크고 작은 폐기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토양은 오염되고 농작물은 재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환경연구원이 사월마을 토양을 조사한 결과 납은 킬로그램당 21.8에서 130.6mg이 검출돼 전국 평균인 29.7mg보다 최대 4.4배 많았으며 니켈은 10.9에서 54.7mg으로 전국 평균 킬로그램당 13.8mg보다 최대 4배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도 쇳가루 때문에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색가루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가 요즘 드시고 있는 약을 한 보따리 꺼내 보여줍니다. 2년 3년 차예요 지금. 저 색가루 때문에 그 뒤로 붙으면 계속 이건 먹는 약. 이 머리 아파서 먹는 약 이거. 머리가 가려워서 저 나으라고 먹는 약이요 이게. 여기가 다 이런 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에 약을 바릅니다. 쇳가루 때문에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가려워서 멍이 들 정도로 긁는다고 합니다. 이런 데가 이렇게. 또한 눈이 아파 눈에도 약을 넣어줘야 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거 넣어도 여기만 이렇게 나오지 속이가 이렇게 뭐 들어가는 감각도 없고 지금 눈이 병신돼 버리시고.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공장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쇳가루로 인해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자 에어컨 가동 시 주민들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열 전기를 작년 말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기계라고 자기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는 지난달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8월까지 4월 마을에 대한 환경 오염 평가, 주민 건강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를 그냥 산업 단지로 만들어 버리든지 공장 단지로 만들어 버리면 니네들 맘대로 해도 상관없어. 우리만 차라리 뚝 떠서 우리만 이주를 해줘 버리라는 거야.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주민들은 마을 전체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면서까지 정부에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이주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이 다 나가자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마을이 이렇게 공장 가운데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지. 살려달라는 건 2주밖에 더 있어야 어디 공장 없는 동네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됐다가 2세 3세들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뭐 할 것도 없이. 전에는 농사를 짓고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기 좋았던 고향 마을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든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살기가 얼마나 좋아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사는데 이 동네가 참 좋았어. 쓰레기 매립지나 폐기물 처리 공장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오염에 절규하고 있는 사월마을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